강영호 기자, 지금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이 이제 2시부터 이제 만났잖아요. 네. 혹시 지금 이제 3시 53분, 4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은 끝났습니까? 아직도 만나고 있습니까? 네, 영수회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당초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진행이 될 거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앞서 2시 20분 정도에 20분 정도 시작했어요? 좀 늦게 시작했네요, 예정보다? 2시에 시작은 했는데 네. 앞서 모두 발언이 다소 길어지면서 네. 비공개 전환이 2시 22분 정도에 전환이 됐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한 10장 정도의 A4지 분량의 모두 발언을 준비를 해와서 미리 원고를 준비해왔군요. 네. 예, 한 20분가량 낭독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 낭독을 하는 동안에 윤 대통령은 뭐 고개를 끄덕이면서 뭐 특별한 뭐 언급은 말은 하지 않았고 뭐 계속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수회담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번 처음 만났는데 얼마 만에 두 사람이 만난 겁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직접 만나서 회담을 하는 거는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요? 네. 다만 지난해 10월에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국회 시정연설을 했을 당시에 두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정식 회담으로 만나는 거는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영수회담인데요. 앞서 영수회담 첫 만남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 서비스를 아이고, 하여튼 그 초청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후보 때 저희가 행사나 TV 토론 때 뵙고 또 당선 축하 인사도 전화해 주시고 국회에 가서만 한두 차례 뵙고 정말 오늘 이렇게 또 용산에 이렇게 오셔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아주 반갑고 기쁩니다. 네. 편하게 좀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들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국군의 날 행사나 뭐 이런 행사장에서 가끔 뵐 때마다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비가 온다고 했는 것 같은데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다 저와 우리 이 대표님하고 만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비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오신 비서실장님하고 또 정책위 의장님 또 우리 수석 대변인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렇게 이제 이 영수회담 전 그런 건 뭐 보통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강영호 기자. 보통 이제 어색한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날씨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편하게 얘기하시라 했는데 오늘 저렇게 이제 운을 어렵게 뗐는데 양쪽에서 이제 배석한 사람들이 좀 보여요. 누가 배석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외에 각각 3사람의 배석자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 외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이도훈 홍보수석이 배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 외에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 의장 그리고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함께했는데요. 이 당초 이 4대4 이렇게 좀 단체 회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 뭐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단독 회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좀 예상보다 회담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단독 회담까지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거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밥 먹는 자리는 아니고 이제 차담회 형식으로 영수회담인데 예정보다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글쎄 이제 긍정의 의미로 많이 이제 추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도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4대4, 그러니까 1+3에다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배석자를 물리고 두 사람이 단독으로 뭔가 더 한 걸음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영호 기자, 내친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두 사람이 뭔가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 출범 후에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그동안 이제 만나자 뭐 그런 요구는 있었고
오늘 어떤 얘기 할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의제가 예상이 됩니까? 네, 당초 양측에서 두 차례 실무회담을 했었거든요. 좀 네. 뭐 안건을 다 좀 사전에 협의를 하자고 했었는데 사실 평행선을 달리면서 네. 안건 합의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 민생과 특검, 뭐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등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약 10장의 A4 용지를 준비를 해와서 상당히 긴 분량의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요. 네. 이 대표 뭐 지금 최상병 특검 문제라든지 이태원 특별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청을 했고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좀 유감을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국정기조 전환까지도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 가족 등 주변 인사 의혹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돌려 얘기를 하면서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주변 인사 의혹을 다 정리했으면 좋겠다. 네, 사실 다 돌려 말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던 뭐 민생, 뭐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문제라든지 특검 문제, 그리고 뭐 국정기조 전환 이런 모든 문제를 아울러서 아마 지금 현재 다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김현준 평론가님.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미리 준비한 A4 용지 10장 분량 그러면 딱 봐도 오늘 영수에는 꼭 이제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하거나 뭐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딱 봐도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는 준비한 원고 10장을 읽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쭉 대통령한테 만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걸 다 적어왔고 느낌은 대통령은 약간 수세적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는 원고 준비한 거 다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하는 공세적 입장 뭐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시기를 이재명 대표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들어보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주로 경청하는 자세로 첫 번째 만남을 이끌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이제 표명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에 두 차례 실무회담이 결렬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앞서 나왔던 뭐 25만 원 전국민 지원이라든가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를 하라든가 각종 특검법에 관한 이야기 이런 민감한 얘기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검토한 것을 좀 내놔라라는 것이 좀 부딪히면서 그게 막상 그 만남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갔었는데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의제 상관없이 가겠다라고 하셔서 저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저렇게 A4 용지 10장을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예상은 못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8차례 이상 영수회담을 요구를 하셨고 어렵사리 이 자리가 마련된 만큼 또 벼르고 별렀던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담아내서 속속들이 좀 지적할 점은 지적하겠다라는 것을 작심하고 오셨던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해서 수세적이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은 경청하겠다라는 입장을 미리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잘 듣는 리더십을 좀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서 회담 전에 이제 어색한 또 무거운 분위기를 깨는 이 가벼운 얘기 뭐 보셨잖아요. 날씨 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두 사람의 모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말해가지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원래 대통령 말씀을 좀 먼저 듣고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니까 말씀 주시죠. 고맙습니다. 그럼 정치가 다시 복원되고 또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게 돼야 되지 어떻게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정말 국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걸렸다고. 고맙습니다. 네.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만남이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진봉 교수님, 모두 발언이 저희가 뭐 일부를 보여드린 거예요. 모두 발언 중에서도 진짜 내용 말하기 전에 앞에 분위기 딱 보여드렸는데, 야, 모두 발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앞에 발언을 들어봐도 뭔가 여기 좀 가시가 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20분 걸리는데, 그러니까 차로 오면 20분 정도 걸린다는 거잖아요. 여의도에서. 그런데 결국 오는데 이제 700일 걸렸다. 이 말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대통령에게 소통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기 A4 용지 반장 정도로 종이를 잘라서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해온 것 같아요. 아마 잊어버리지 않고 해야 할 말을 다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만 기억하고 오면 또 혹시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메모를 해서 해야 될 말들을 꼭 정리해서 온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에서 총선 민심이 어떤 거냐 하는 부분들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물론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여권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일정 부분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을 전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심기 경호 비슷하게 조금 불편한 얘기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야당 대표는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께서도 이번 만남을 통해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민심이 어떤 건지를 좀 청취를 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정 파트너로서 뭐 이재명 대표 그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국정 파트너로서 여당의 존재에 대해 존중해달라는 요청도 했고 아까 뭐 잠깐 기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특검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 수용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민생 복지 지원금 25만 원 플러스해서 R&D 예산도 이번에 만약 추경을 하게 되면 복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도 함께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국민연금 개혁한 의대 증원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이거는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겠다 또는 도와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얘기를 했고 의대 정원 의료 개혁 문제도 야당도 함께 논의할 테니 국회 안에 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논의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가감없이 총선 민심이 어떤 거냐 하는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회를 갖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호 기자, 정치부 기자들이 볼 때는 어때요? 왜냐하면 앞서 이재명 대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이 있기까지 700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700일이 걸린 만큼 오늘 회담으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뭔가 여기에서 오늘 그래도 이것만큼은 이루어지면 그나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거다. 뭐 정치부 기자들이 좀 보는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서 제가 뭐 이렇게 이번 의제에 있어서 민생과 특검, 뭐 국정기조 정도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봤을 때 뭐 특검이다, 국정기조 전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실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좀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민생 부분에 왜냐면 또 거기에는 국민의힘 이 당도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 뭐라 이게 이 감나라 배나라 결정을 또 쉽게 할 사안은 또 아닌 것 같고 일단 당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말씀 이어가시죠. 네, 여당과의 충분히 좀 협의가 좀 네네.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조금 더 민감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민생 부분에 있어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에도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지만 사실 꼭 민주당도 꼭 전 국민에 대해서 25만 원 이렇게 딱 숫자를 꼭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엄격하게 두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해서 협의안을 내놓는다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뭐 가령 뭐 좀 보편적 법칙가 아니라 선별로 선별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25만 원을 조금 낮춘다든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또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전 국민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서 총선 전에도 이미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의료계 사자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실 혼자 짊어지고 갈 문제가 아니라 좀 여당이 함께 협조를 해가면서 이른바 협치를 구현하는 어느 정도의 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700일 김현준 평론가님, 물론 이재명 대표도 줄기차게 영수회담 이 요구를 해온 입장에서 700일 기다렸지만 사실 오늘 모습 국민의 입장에서도 700일을 기다린 셈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서 두 사람이 이렇게 악수도 하고
분위기 좋게 화기애애하게 날씨 얘기도 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국민들도 조금 뭔가 마음이 놓이고 이제 입가에 엷은 미소도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뭘 담을지가 중요한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늘 의제에서 뭔가 딱 부러지게 합의가 안 나오더라도 앞서 우리 최재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좀 자주 만나는 모습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대통령과 제1당의 대표가 저렇게 만나서 덕담을 주고받고 날씨 이야기도 하시고 아마 저 두 분이 저렇게 악수하시는 모습이 어떤 커트든 내일 오전 조간에 그렇죠. 가장 대문짝만에 일면을 장식을 하겠죠. 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이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당의 총재가 대통령이었던 과거 시대에 좀 그 구시대적 산물이다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그 여당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미뤄져 온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그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볼 때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한 좀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격적인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국민께 안정감을 드리고 또 오늘 당초 예상이 1시간여 정도 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만 상당히 길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깊이 있는 이야기도 오고 가지 않을까. 이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면은 또 이후에 뭐 정례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을 기화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협치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국민들께도 상당한 만족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A4 용지 10장 분량을 쭉 이제 꺼내서 읽겠습니다 했더니 뭐 이제 하하 뭐 웃음도 터졌습니다만 앞서 모두 발언 중에서도 그 모두 발언격을 좀 들어봤잖아요. 뭐 700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핵심 내용을 얘기했을까요?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 나라의 국정을 총책임지시는 최고 국정 책임자이신 대통령님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이제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 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준비해온 원고를 쭉 읽어가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는 달리 최재문 교수님 묵묵히 듣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특검법 관련해서 그리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에 대한 존중을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법에 보장된 거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 하게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가능한 한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라온 법들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너무 자주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되고 특히 이제 꼭 집어서 두 개를 얘기했잖아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아직도 그 참사의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원인 규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까지도 저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 네. 최상병 특검법은 이제 5월 2일이나 3일에 통과시키려고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통과가 되는 것은 뭐 국회만 열리면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다시 발동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은 사실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국민적 여론도 대체적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는 데 더 많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전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들으셨지만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전달했지만 그 이후에 민심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최근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방부의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지적하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용호 기자, 지금 대통령실 영수회담 열리는 곳에 혹시 풀단 기자가 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자들은 혹시 접근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2시 14분이란 말이에요. 2시에 시작된 영수회담 2시간을 훌쩍 넘겼어요.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거니 지금 시청자분들은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분위기가 좋아서 길어지는 건지 아니면 얘기가 좀 꼬이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그 모두 발언 이후에 풀 기자는 모두 퇴장을 하면서 정확한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그 실내에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좀 비공개 회담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담은 아직 안 끝났죠? 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네. 다만 이 회담 이후에 양측이 끝나고 이렇게 각자 돌아가서 또 이번 회담에 대해서 결과문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결과문은 양측이 합의를 해서 낸 합의문이 아니라 각자가 발표하는 각각의 발표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공동 합의문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초 이번 모두 영수회담 일정을 발표를 하면서 공동 합의문은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각각의 그러면 각자 오늘 회담에 대한 결과를 각자 해석하는 거예요? 각자 해석해서 각자 발표하는 겁니까? 양쪽에서?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회담이 단순히 끝나는 것뿐만 아니고 각각의 발표문이 담고 있는 해석에서 만약에 양측이 좀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는 이 부분을 놓고도 상당히 좀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쎄요, 이제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동 합의문이 없답니다. 김현준 평론가님. 각자 오늘 회담이 끝나면 각자 양측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에서 오늘 회담에 어떤 의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답이 오갔고 대통령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걸 이제 서로 발표한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회담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한 테이블 앞에 지금 대통령과 또 이재명 대표 그리고 각각 세 분이 더 배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는 뭐 어느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저렇게 어떤 문서화된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상당히 조목조목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는 식으로 또 부탁 요청하는 식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입장 표명을 하실까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오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뭐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제1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 각자의 해석을 붙여서 또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거나 대통령께서 이번에 주로 듣겠다, 입장을 수용하는 자세로서 경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어느 정도는 양측에서 좀 합의가 된 그러면서도 각자가 입장을 밝히는 이런 식으로의 발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최재명 교수님, 이제 뭐 지금 회담은 계속되고 있고 아직 우리가 뭐 섣부르게 분위기가 뭐 좋지 않다, 좋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이릅니다만 그 중에서도 앞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읽어 내려간 것 중에 당장 글쎄요 뭐 각 당의 뭐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게 의정 갈등 문제는 이거는 대통령실 또는 여당과 또 야당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서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장 내일부터 이제 큰 병원들은 이 전공의 교수들이 이 집단 사직 또 1일부터는 휴직도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이거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도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재명 대표도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계획에 전반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숫자의 문제나 이런 문제는 조금 논란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숫자 문제 가지고 사실은 의료계하고 그다음에 윤정부하고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 해결자의 중재자로 야당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회가 좀 나서주세요. 국회가 나서서 중재위원회 같은 거 만들고 공론화위원회 만들어서 의사단체 좀 오라 그러고.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만든 위원회에는 의사단체도 지금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2,000명부터 일단 철회하라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국회가 좀 중재 역할을 해서 양측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와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도 오늘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국회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봅니다. 강용호 기자, 오늘 영수회담에 대해서 이제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만큼 왜 오늘 영수회담이 중요하냐? 이번 총선, 4.13 총선에 나타난 민심, 4.10 총선이죠. 4.10 총선. 그 민심이 대통령이 그동안 이 야당과의 소통, 또 뭔가 불통의 정치, 독선의 정치, 오만의 정치에 대한 심판으로 많은 이제 언론과 정치권을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영수회담이 물론 섣부르게 예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만 뭔가 빈손으로 돌아섰다. 내일 신문 제목이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악수만 하고 끝났다. 이렇게 나오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꼭 이번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이전의 영수회담의 사례를 보더라도요.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특히나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에서 사실 이렇게 좀 큰 의석 차이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큰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특히나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에 많은 국정기조의 변환을 그러니까 좀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좀 이렇게 좀 뭔가 이재명 대표와 결과물이 없다면 상당한 오히려 더 큰 부담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 역시도 사실 이번 좀 회담을 준비를 해가면서 협치에 응하겠다 이렇게 거듭 발표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결과물이 없다면 양측 모두에게 어느 정도 부담은 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네, 그렇죠. 양측 모두에게 다 부담될 수 있어요. 지금 강용호 기자, 저희 제작진이 지금 얘기로는 종료됐다 얘기가 들어왔다는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영수회담 종료됐다 얘기 들어오겠습니까? 네, 지금 조금 전 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2시간 10분 정도 가량 만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잠시 뒤에 각자 지금 돌아가서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민주당 측은 국회에 돌아와서 좀 시간을 협의한 다음에 브리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2시간 한 10분 정도 걸렸다는 얘기죠. 회담이. 2시간 10분 정도 회담. 글쎄요. 700일 만에 만난 두 사람 뭐 할 말이 산적해 있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었을 거예요. 과연 오늘 회담에서 그동안에 서먹서먹했던 분위기 담만 허물어도 많은 이 소득을 얻은 회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국민은 그런 분위기를 뭔가 냉기가 흐르는 분위기를 깨는 차원을 넘어서 뭔가 실질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을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회담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와이드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오늘 세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강홍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